규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2번이었어. 아니, 3번이었어. 난 확실히 들었어. 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한 번. 그것이면 충분하다. 에이, 그냥 우리가 배고픈 걸 천사가 대신 알려준 거 아니야? 뭐야? 방금? 칼은 제자리에 주라 했을 텐데요. 누굽니까? 미라, 오늘은 나랑 같이 저녁 기도해도 돼? 혼자선 불안해서. 그래, 물론이지. 우리는 가족이잖아. 감사와 평화를 오늘 밤과 전혀 함께. 잊지 말자. 기억해야만 구원에 닿는다. 그 있잖아, 오늘 밥상에서 닭이 알이 낳았는데 알이 2개가 붙어 있었어. 정말? 2개? 처음 들어봐. 2개가 하나가 되면 결국 깨질 뿐이야. 불길해. 난 그냥 신기한 거라고 말한 건데. 미라, 이런 날은 네가 대신 빨래 좀 해주면 안 돼? 내가? 그래. 내가 해줄게. 부주의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음식은 신의 축복이니 흘려서는 안 되죠. 알았어. 대신 오늘 짬은 정말 맛있을 거야. 더 달콤하거든. 오늘은 누구 차례였죠? 새벽기도 종치는 사람? 저였어요. 근데 깜빡할 뻔했어요. 죄송해요. 종이 울리지 않으면 하루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건 규율이자 우리의 숨이죠. 그럼 오늘 하루는 아직 시작 안 하고 치는 거야? 농담이 아닙니다, 클레어. 아 맞다. 오늘 정원에 고양이가 들어왔어. 털이 하얗고 눈이 노랬는데 꽃밭을 막 뛰어다니는 거 있지? 완전 천사 같다니까. 대박! 고양이는 죽은 자 영이 깃든다고 했어. 우리 집 앞을 맴돌면 불길하는 징조야. 짐승은 깨끗하지 않다. 신의 집에 들어와서는 안 돼. 왜 그래? 그냥 귀여운 동물일 뿐인데. 아니야? 나 새소리 들었어. 창문을 두드리다가 3번이나. 마치 우리를 부르는 것 같았어. 맞아, 나도 들었어. 새가 울고 있었어. 슬프게. 새의 울음은 경고다. 죄인을 깨우는 신의 목소리. 경고든 뭐든 새들이 있으면 정원이 더 예쁘잖아. 꼭 봄이한 것 같고. 새 얘기는 됐고 오늘 밭에서 당근을 뽑았는데 엄청나게 컸어. 이렇게. 내일도 같이 가줄 거지? 혼자선 무서워서. 미라, 나 대신 바느질 좀 해주면 안 돼? 내가 하면 자꾸 바늘에 손이 찔려서. 네 손은 소중하니까 내가 해줄게. 바늘은 살을 하지만 내일 말릴 거래. 이게 배워야지. 말이 겹치고 있습니다. 진실은 하나뿐입니다. 네가 밤마다 깨어나는 이유는 고해해야 하지 않겠니? 그냥 잠이 안 타서 그래. 꿈이 조금 길었을 뿐이야. 혹시 꿈속에서 누군가 널 부른 건 아니지? 아니야. 평범한 꿈이었어. 그냥 평범한. 자자 미라. 더 먹어. 네가 제일 많이 먹어야지. 미라, 나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넌 내 가족이니까. 고마워. 가족 같아. 정말. 얘들아, 이거 봐. 오늘 당근이 얼마나 컸는지 알아? 이만했어. 굽는데 발 빠지는 줄 알았다니까. 와, 저렇게 큰 건 처음 봐. 신기하다. 우리 6명이 먹어도 모자라지 않을까? 아니 남을지도 몰라. 그럼
땀이 조금밖에 안 나네. 괜찮아? 그냥 따끔해. 근데 자꾸 실이 꼬여. 왜 이러지? 내가 해준다고 했잖아. 손을 다치면 안 돼. 고마워, 미라. 나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네가 없으면 난 늘 불안해. 두 사람은 진짜 붙어 다닌다니까? 꼭 쌍둥이 같아. 뭐든 같이 하고. 아니야. 그냥 미라가 없으면 불안해서. 무서운 건 곁에 있어도 사라질 수 있다는 거야. 붙어 있다고 오래 붙어 있는 건 아니야. 아 됐어. 오늘은 좋은 날인데. 샬럿, 왜들 어두운 얘기만 해? 쟤는 잘라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번진다. 뭐야 갑자기. 갑자기 왜 무서운 말을 해? 그냥 종이 자르는 거잖아. 종이는 핏빛처럼 흩어진다. 쟤를 모른 채 붙잡고 있으면 그 죄가 우리를 삼켜. 가위는 날이야. 날은 살을 찌르지. 경고야. 누가 다칠 거라는 경고. 그만해 둘 다. 괜히 등골 서늘해지잖아. 그냥 했어야 좋은 날이라고. 그냥. 다들 왜 그래? 그냥 지금처럼 웃고 밥을 나누고 서로 도와주면 돼. 그럼 언제까지나 함께 할 수 있어. 우린 가족이니까. 자 이제 미라는 오늘 자원의 요정. 예쁘다, 정말. 그만해. 웃기잖아. 웃긴 게 뭐가 어때? 웃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웃음은 웃음은 오래 못 가. 곧 웃음으로 바뀌니까. 아니야. 우리 다 같이 노래하자. 아침 성가. 오늘따라 속도가 이상해.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자꾸 이어지는 것 같아. 끝나지 않는 터널 같아. 그냥 꿈이 조금 길어서 그래. 눈이 피곤하면 길이 더 길게 보이잖아. 아무 일 아닐 거야. 하지만 진짜 같아 보이지 않아? 내가 방금 전에도 이 벽을 본 것 같은데? 자꾸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것 같아. 이런데 같은데 네가 자꾸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것 같네? 샬럿!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면 심장이 멎을 뻔했잖아. 너 꿈속에서 왜 걸었지? 끝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 난 그냥 꿈을 꾼 것뿐이야. 별거 아니야. 거짓말! 넌 기억해. 꿈속에서 우리 이름도 그리고 목소리도. 죄인을 깨우소서. 흑지 없는 자는 걸음을 멈추지 못하리라. 안 들려. 제발 그만해. 자꾸 이런 소리만 들려와서 머리가 아파. 죄를 덮으려는 자는 언젠가 찢겨진다. 가면 오래가지 않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미라, 다들 왜 자꾸 이런 소리만 하는 거야? 왜 자꾸 나한테 묻는 거야? 나 진짜 모르겠어. 자꾸 나한테만 보는 건데 왜 다들 나만 쳐다보는 거야? 봤지? 너도 봤지? 저기 그림자 뭔가 우리 보고 있었어. 맞아, 저건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야. 우리를 세고 있어. 하나, 둘, 곱셈. 내 차례. 아니야. 그냥 헌천일 뿐이야. 꿈과 꿈이라니까. 여기는 조용해. 따뜻하고 배도 고프지 않아. 여기서는 아무도 날 버리지 않아. 우린 매일 모여서 같은 빵을 나누고 같이 식사하고 같은 노래를 부르고 서로 웃고 매일의 가족. 네, 오늘 새로 입원한 환자 기록을 보니까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을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합니다. 밤마다 아버지 발소리가 계단을 오르면 숨을 멈추고 시계 소리의 길을 막았다고 하네요.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는 지금도 강한 공포로 남아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형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반응이네요. 가족에게 당한 상처는 낯선 사람에게 당한 상처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담이죠. 일상생활에서도 예민한 반응이 많았어요. 숟가락만 떨어뜨려도 바로 손등을 맞았고 국물이 튀면 더 크게 맞았다고 하네요. 웃으면 시끄럽다고, 울면 더 시끄럽다고 또 맞았다고. 그래서 결국 표정 짓는 방법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정서적 분마죠. 감정 표현이 계속 억압되면 결국은 감정을 드러내는 방법 그 자체를 잃게 되니까요.
무서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지만 마음의 상처는 뇌가 기억을 반복 재생하게 돼요. 환자는 그 순간을 지금도 반복해서 겪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인지 환자가 스스로 환상 속 가족을 만들어냈다고 적혀 있어요. 따뜻한 식탁, 함께 웃는 목소리, 손을 잡아주는 장면들. 그런데 결국 그 가족이 하나씩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현실에서 무너진 가족 관계가 환상의 세계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거죠. 결국 환상의 가족조차 또 다른 감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 전 읽기만 해도 숨이 이렇게 막히는데 환자의 이런 상처가 치료될 수 있을까요? 물론 완전히 낫는 경우는 드물죠. 남은 상처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전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환자가 무너지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내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작은 숨구멍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샬럿? 뭐야, 여기 있었네. 또 혼자 뭉클이고 있던 거야?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여. 무슨 일 있어? 소리가 들려. 계속 발자국 소리가 들려. 좀도 울리고 누군가 우리를 세고 있어. 나, 둘, 이제 곧 셋이 될 거야. 뭐 그런 얘기야. 그냥 바람이 분 거겠지. 요즘 우리가 너무 예민해져서 뭐든지 더 무섭게 들리는 거야. 그 바람 소리가 아니었어. 분명히 발자국 소리였어. 내 방 앞에서 멈췄어. 그리고 문틈으로 그림자가 스며들어온 것 같았어.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고. 샬럿, 잠깐만 진정해봐. 아무도 네 이름 안 불렀어. 우리가 늘 같이 있는데 누가 나 데려가겠어? 모두를 믿을 수 없어. 여기다! 이 집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이것도 안전하지 않아. 샬럿, 너 칼 뭐야? 야, 너 설마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뭐라도 들고 있어야 내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위험해. 그거 들고 있으면 너가 다칠 수도 있어.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다칠 수도 있잖아. 자, 난 정말 이거 없으면 나는 나 아무것도 못해. 정말 뭐지 쎄네. 이건 그냥 과일 깎는 칼이잖아. 그게 없다고 아무도 널 해치러 오는 사람은 없어. 이미 사라졌을지도 몰라. 다음은 나일 수도 있어. 알았어. 그렇게 불안하다면 그냥 들고 있어. 하지만 제발 다른 사람한테는 휘두르지 마. 약속해. 나는 나만 지키면 돼. 나만 사라지지 않으면 돼. 샬럿, 넌 너무 겁이 많아. 하지만 걱정 마. 우린 있잖아.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은 서로 지켜주잖아. 가족? 그 말이 믿기지가 않아. 그냥 믿는 순간 사라지니까. 내가 이번 창문에 꽃을 꽂아줄게. 이거 무서울 때 보면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잖아. 그래도 너한테 나랑 미라 그리고 다른 언니들이 있잖아. 정말 믿어도 될까? 물론이지. 적어도 나는 널 버리지 않아. 그럼 나 먼저 들어가 있을게. 이따 봐. 그래요! 어디 있어? 조금 전까지만 이 방에 있었잖아. 이게 뭐야? 엄만 남아있어. 제발 장난이라면 이제 그만해. 제발 나와. 나도 섰단 말이야. 실이 끊어져 있습니다. 잡아당긴 게 분명합니다. 누군가 강하게 쥐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죄를 감추려는 자의 손길일 수도 있다. 숙제를 버린 순간 신은 가장 먼저 그를 데려가신다. 아니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랑 같이 있었는데 내가 받아둬야 했는데. 샬럿,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둘이 같이 있었어? 그럼
그럼 마지막으로 본 게 너야? 나랑 얘기 나갔어. 난 그냥 잠깐 눈 돌렸을 뿐인데 근데 그 순간에 그렇다면 당신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당신이 보지 못했다면 대체 누가 봤단 말이죠? 아니야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믿어줘. 난 그저 무서워서 칼을 들고 있었을 뿐이야. 칼을 들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네가 아니라고? 죄인은 언제 감옥에를 변명으로 멈춘다. 미라, 제발 말해줘. 너도 뭔가 알고 있을 거잖아. 너만큼 클레어랑 친했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난 그냥 같이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야. 근데 왜 자꾸 나를 보면서 묻는 거야? 여기 옷자락에 흙이 묻어있어. 좀 전까지만 해도 깨끗했는데 왜 지금 묻어있는 거야? 정말이네요. 정원에서 끌려온 건가? 아니면 누가 일부러 숨긴 건가? 미라, 내 옷자락에도 같은 흙이. 이거 아까 정원에서 묻은 거야. 누구나 묻을 수 있잖아. 누구나? 아니. 흔적은 죄인이 향한다. 손이 흙을 쥐고 흙이 진실을 말한다. 또 내렸어. 걷고 있어. 계단을 내려가고 있어. 그럼 클레어는 정말 사라진 거야?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죄인이 됩니다. 숨기면 다음은 우리 차례죠. 그렇다면 범인은 이 안에 있다. 기도를 시작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와 규율 뿐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정해진 순서대로. 그래야 혼란이 더 번지지 않습니다. 규율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다. 클레어는 기도하던 중에 사라졌다. 규율은 아무것도 막지 못하므로 우리가 해야 할 건 숙제다. 죄가 씻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자가 계속 데려가는 거다. 또 피라니요? 또 숙제라니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죄, 규율, 속죄. 지금 그런 말들로 서로를 찌르는 게 오히려 우리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서로를 믿는 거고 붙잡는 거예요. 믿음은 눈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죄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집니다. 미라, 당신이 마지막으로 클레어와 함께 있었죠?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난 그냥 기도만 했다니까. 눈을 감고 있었는데 손이 비어 있었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클레어가 사라졌어. 사라짐이 아니라 지워진 거다.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자가 계속 데려가는 거다. 고백이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 죄를 씻어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차례를 맡게 될 것이다. 그만하세요. 미라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자꾸 몰아붙이는 거예요? 안 봤어요. 미라는 늘 두려워했어요. 손이 떨리고 눈이 흔들리고. 그게 죄인의 얼굴이에요? 두려움은 죄를 숨기는 가장 흔한 얼굴입니다. 죄인은 항상 눈물을 흘리며 무죄를 주장하죠. 두려움이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두려움은 증거예요. 죄 없는 자도 두려워할 수 있지만 진짜 죄인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없어요. 미라는 무너지고 있어요. 그건 죄가 아니라 절망이에요. 그림자가 식탁에도 앉아있어. 지금도 우리를 세고 있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하지만 곧 또 하나가 빠질 거야. 빈자리가 늘어날 거야. 피로 속죄하지 않는다면 더 큰 어둠이 올 거다. 규율만 외치는 건 우리를 더 깊은 늪으로 빠뜨릴 뿐이다. 규율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무너졌을 것입니다. 규율은 우리를 묶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기둥이고, 속죄만 외친다면 우리는 끝없는 피 속에서 허우적거릴 뿐이죠. 규율이 이미 무너졌어요. 기도했지만 규칙을 지켰지만 그럼에도 클레어는 사라졌잖아요. 아니 규율이 우리를 지켜줬다면 왜 그녀가 사라진 거죠? 아니 규율이 저거라면 왜 아무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신의 뜻입니다. 당신이 규율을 부정하는 순간 당신 안에 믿음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신의 규율보다 서러움을 먼저 보실 거예요.
눈물과 고통을 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휴일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지켜요. 그만해. 둘이 더 커지면 그림자도 빨리 와. 다들 목소리 낮춰. 그림자는 싸움 소리에 끌려와. 우리 중 누군가는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끝없이 흔들릴 것이죠. 그 죄가 드러날 때 피로 씻어내지 않는다면 더 많은 빈자리가 늘어날 뿐이다. 그만하세요. 속죄, 규율, 죄. 지금 그런 말들이 우리를 벼찍고 있어요. 우린 아직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도 그림자는 다르지 않아. 그림자는 모두를 데려가. 남아있는 건 빈의자뿐이야. 선생님, 오늘 환자 임상 기록을 확인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환자는 가족이 하나 사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특정 인물의 이름은 끈에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웃음과 울음을 반복해 보였다는데 그 웃음이 너무 짧아 소멸의 순간을 모사한 것 같았다고 적혀있네요. 이는 해리성 증상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죠. 환자가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자기 방어 기제로 환자가 환상 속임을 자각하지 않으려는 무의식적 행동일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서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누군가가 이름을 불렀다. 그런데 그 옷만 남아있었다. 옷자락에는 흙이 묻어있었다. 이런 묘사들은 단순한 상상이라기보단 마치 실제 사건 보고서처럼 들리더라고요. 환자가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할수록 이는 환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는 과거 경험을 재구성해 환상에 투여하기도 하죠. 그러나 동시에 무의식 속 사실 단면이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환자가 또 묘사했습니다. 누군가가 웃었다. 그런데 그 옷만 남아있었다. 목소리는 여자아이 같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환자의 아동기 트라우마와 연결된 회상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학대나 상실 경험은 재경험 증상으로 이어져요. 어떤 환자는 학대자의 부재를 갈망하며 평생 환영을 보고 또 어떤 환자는 가해자를 지우기 위해 소멸 장면을 상상적으로 재현하기도 하죠. 특이한 점은 반복되는 단어였습니다. 발자국, 종소리, 그림자, 그리고 손. 이 네 단어가 일관되게 반복되더라고요. 발자국은 위협적 접근, 종소리는 처벌 신호, 그림자는 불안의 형상화, 그리고 손은 가해 피해 행위의 직접적 매개체일 겁니다. 손에 흙이 묻었다는 진술, 손이 누군가를 붙잡았다는 표현, 결국 환자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환자는 목격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 동일시 상태일 수도 있겠네요? 섣부른 단정은 위험해요. 환자의 언어는 대부분 자기 내부를 향한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그 추론이 맞다면 환자가 멈출 때까지 또 다른 사라짐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여기서 무서운 건 환자 스스로도 종결 조건을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모였습니다. 아니, 한 명이 없네요. 클레어. 그 아이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옷만 남았을 뿐이죠. 제발 그건 장난이라고 말해줘. 그냥 숨어있는 거라고. 아니야, 클레어는 돌아오지 않아. 난 알아. 그림자가 데려갔어. 발자국이 계단에 내려갔어. 그만! 그림자 따위는 없다. 신이 데려가신 것이다. 죄를 짓고 숨은 자를 신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군가는 거짓을 말하고 있다. 왜 항상 우리 중 하나가 죄인이라고만 하는 거야? 혹시 바깥에서 무슨 일? 너! 네가 늘 꿈속에서 깨어나면 중얼거린다. 손에 흙을 묻히고 피를 속죄라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고의하지 않는 한 신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만하세요. 이런 죄인이 아니에요. 왜 자꾸 몰아세우는 거예요? 진실을 밝히는 일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의심은 불신만 키울 뿐이죠. 아니야, 소피아 말이 맞아. 그림자는 미라를 향하고 있어. 난 들었어. 분명히 이름을 불러. 아니라고 했잖아!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근데 왜 다들 날! 이리 잡아줘! 인정하세요. 소피아 어디 갔어? 조금까지만 여기 있었잖아.
나한테 데려간 거야? 미라. 제발 알려줘. 부탁이야. 너 뭔가 알고 있잖아. 난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 마. 왜 항상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것처럼 되는 거야? 왜?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 당신 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클레어도 소피아도. 다음은 누구 차례죠? 이제 우리 다 죽을 거야. 그림자 우리 다 셀 때까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중 그런 사람 없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오늘 환자가 새로운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사라졌다. 이제 셋이 남았다. 목소리는 차분했는데 웃었다가 여기를 반복했어요. 환자의 세계에서 또 한 명이 없어진 거군요. 네. 그런데 이번엔 묘사가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기돌이 멈추자 피가 흘렀다. 목주가 붉게 젖었다. 단순한 상상이라고 하기엔 전 조금 섬뜩하더라고요. 피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죠. 이는 속죄나 죄책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주가 젖었다는 건 단순한 은유 같지 않네요. 또 이런 기록도 있어요. 차갑고 강한 목소리가 사라졌다. 죄를 말하던 입술이 그쳤다. 저는 환자가 만들어낸 인물 중 한 명이 사라진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환자를 억압하던 무언가가 사라졌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억압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공허가 남아요. 그 공허가 어떤 모습으로 채워질지 그게 문제입니다. 전 그게 두려웠어요. 환자가 그 말을 할 때 표정이 너무 평온했거든요. 마치 당연한 과정을 끝낸 것처럼. 평온은 종종 자살 사고의 징후기도 하죠. 모든 걸 정당화한 뒤에 오는 반응이기도 하니까요. 선생님, 혹시 환자가 정말로 누군가를 해쳤다면 그건 환상 속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현실에서도? 지금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환자가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요. 더 이상 누가 사라졌다가 아니라 그저 없어졌다고만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사라졌다. 둘이 사라졌다. 이제 셋이 남았다. 무언가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숫자가 채워져야 멈출 수도 있겠네요. 그럼 남은 사람들도 곧 사라질 거라는 뜻일까요? 중요한 건 환자가 지으려는 게 자기 자신인지 다른 사람인지 그 질문뿐입니다. 이제 정말 몇 명밖에 안 남았어요. 클레어도 소피아도 그렇게 사라졌잖아요. 근데 왜 자꾸 미라만 의심하는 거예요? 그 애는 내 곁에 있었어요. 내가 두려워 떨 때 내 손을 잡아줬단 말이에요. 당신이 본 건 손을 잡아주는 모습일 뿐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말하죠. 클레어도 소피아도 모두 마지막 순간에 미라와 함께 있었습니다. 묵주가 끊어지고 수도복에 흙이 묻고 피가 떨어진 자리에는 늘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많습니다. 그게 정말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당신은 늘 규율을 말하지만 규율은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해요. 난 봤어요. 미라는 늘 두려워했어요. 손이 떨리고 눈이 흔들리고 죄인이 아니라 피해자 같았어요. 만약 그게 죄라면 저 도대체 뭘 믿어야 하죠?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규율입니다. 감정은 눈을 가리고 눈이 가려지면 죄를 구분하지 못하죠. 죄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 함께 무너집니다. 지금 당신이 눈을 감고 있죠. 눈을 가리면 다음은 당신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말하지 마세요. 무섭게 겁주지 말아요. 우린 아직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면 서로를 지켜줘야 하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진짜로 더 무너져요. 가족이라 부르고 싶다면 먼저 진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숨기는 자가 있다면 그건 이미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은 서로를 속이지 않습니다. 죄를 덮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가족은 서로를 감싸주는 거예요. 설령 자영씨 있더라도 끝까지 붙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본 미라는 늘 붙잡으려 했어요. 난 알아요. 그 애는 우리를 붙잡으려 했다고요. 미라는 죄인이 아니에요. 감싸주는 것과 눈을 가리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은 지금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눈을 가리면 어둠은 더 깊어집니다.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규율만 말하죠. 규율이 정말 우리를 지켜줬나요? 규율은 클레어도 지켜주지 못했고 소피아도 막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왜 아직도 규율만 붙잡는 거예요? 규율은 법이고 법은 언제나 증거를 말하죠. 당신의 감정은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감정은 흔들리고 증거는 남죠. 클레어의 옷, 소피아의 묵주, 샬럿의 공포 모두 미라 곁에서 드러났습니다. 그게 우연이라면 신도 우연이란 말입니까? 차라리 우연이길 바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서로를 잡아먹는 괴물이 되는 거잖아요. 저 그건 견딜 수가 없어요. 미라를 주인으로 세우는 순간 이 집은 더 이상 신의 집이 아니에요.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은 죄를 덮는 순간 생깁니다. 당신이 눈을 가리고 있는 한 지옥은 이미 당신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지옥은 서로를 믿지 못할 때 오는 거예요. 난 미라를 끝까지 믿을 거예요. 당신이 뭐라 해도. 그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만약 미라가 죄인이라면 그 당신의 믿음은 죄를 키우는 불이 될 것이고 그 불은 결국 당신까지 삼킬 것이죠. 차라리 삭혀지겠어요. 난 미라를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라는 내 마지막 가족이에요. 그걸 버리면 나 자신도 버리는 거니까. 이제 우리끼리밖에 안 남았어. 클레오도 소피아도 다 사라져버렸어. 대체 왜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엠마, 눈물을 흘린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진실이고 누가 이 죄를 만들고 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아니야, 진실 같은 건 없어. 신도 별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림자 하나 데려가고 있어. 하나씩 하나씩. 이제 다 한다. 샬럿!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네 옆에 내가 있잖아. 내가 널 지켜줄게. 넌 언제나 그렇게 말했지. 하지만 네가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사라져갔어. 클레어도 소피아도 모두 네 곁에 있다 사라졌잖아. 넌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그만해! 샬럿, 넌 지금 너무 무서워서 다 미라 탓으로 돌리고 있어. 난 들었어. 분명히 들었어.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야? 그림자가 미라 네 이름을 속삭였어. 네 이름을 부르는 순간 클레어가 사라졌고 소피아! 그만!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꿈속에서 무슨 소리를 들은 적도 없어. 왜 자꾸 나를? 왜 다들 나만? 근거 없는 말들로 서로를 물어뜯는다면 우리는 모두 파멸할 것이고 지금 필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냉정이죠. 냉정? 그게 냉정이 될 수가 있지? 어젯밤에 내 방문 앞에서 발자국이 멈췄어. 그림자가 문틈으로 스며들었어. 내 이름을 불렀다고. 그런데도 냉정하라니? 샬럿, 우리 다 같이 버텨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끝이야. 버텨? 아니, 난 기다리지 않아. 그림자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도망칠 거야. 여기 있다간 나도 사라져. 야, 안 돼! 샬럿! 제발 가지 마. 나랑 같이 있어. 넌 언제나 그렇게 말했지. 하지만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모두가 사라졌어. 혹시 너 우리를 지우고 있는 거 아니야? 난 지우지 않았어. 난 그냥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우리 모두를 가족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만 더 이상 믿기지가 않아. 가져가!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오히려 가장 먼저 나를 버려서 버렸다고! 이성의 끈을 놓지 마세요. 도망쳐서 얻는 건 구원이 아니라 파멸입니다. 아니, 나 여기서 더는 못 버텨. 여긴 지옥이야. 기도는 무의미해. 길도 무의미하다고. 그림자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 셋, 둘, 이제도 사랑이야. 제발 그만해. 우리라도 나와서 끝까지 함께하자. 미안해. 나 더는 못하겠어.
안전하지가 않아. 이건 피가 아닙니다. 흙과 눈물이 섞여 있죠. 죽음인지 실종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를 지켜보는 눈이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이죠. 이제 남은 건 우리 셋뿐이야. 나랑 미랑 그리고 어제.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 진실? 그 진실을 감추고 있는 건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밖에 안 남았어. 샬럿까지 다 사라져버렸어. 레어도 소피아도 이제는 샬럿도. 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우리만 남은 거야? 엄마, 나 사실은 아니야. 말할 수 없어. 말해줘 제발. 너 뭔가 알고 있잖아. 네가 본 게 뭐야? 이게 들은 게 뭐야? 발자국, 그림자? 아니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네가 침묵하면 너 미쳐버릴 것 같아. 매번 내가 있던 자리에서 누군가 사라졌어. 클레어도 소피아도 샬롯도 전부 내 옆에 있다가 사라졌어. 마치 내가 직접 그들을 다 지워버린 것처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넌 항상 내 곁에 있었잖아. 항상 날 지켜줬잖아. 그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우연히 이렇게 반복될 수가 있을까? 왜 항상 내 옆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난 늘 깨어있었어. 꿈속에서도 현실에서도 늘 같은 소리를 들었어. 어떤 날은 그림자가 내 이름을 불렀고 어떤 날은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어. 그만해. 그만. 너 죄인이 아니야. 나 알아. 이 손이 떨릴 때마다 이 눈이 흔들릴 때마다 나 봤어. 그건 죄인의 눈이 아니야. 두려움에 갇힌 사람의 눈이야. 넌 피해자야. 피해자라니? 아니야. 난 피해자가 아니야. 나 이거 흔적이 남았어. 피가, 흙이, 끊어진 묵주가 전부 내 옆에서 발견됐어. 묵주가 나를 바라봐. 다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눈빛이 말해. 내가 죄인이라고. 난 널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아. 세상이 다 널 죄인이라 부른다 해도 난 널 믿을 거야. 넌 내 마지막 가족이야. 그걸 버리면 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만약 내가 정말 죄인이라면, 만약 내가 이 모든 걸 다 만들고 있었다면 네가 날 믿으면 믿을수록 넌 더 깊이 끌려가게 될 거야. 널 내가 지워버린다면 그때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붙잡을 거야. 넌 내 전부야. 널 버린다는 건 곧 나 자신도 버린다는 거니까. 그런데 요즘에 네가 옆에 있는 게 더 두려워. 널 잃을까봐가 아니라 내가 널 지워버릴까봐. 자꾸 목소리가 속삭여. 둘은 하나가 된다. 그리고 하나는 사라진다. 지우지 않아. 넌 날 지우지 않아. 난 네가 날 지켜줄 거라 믿어. 그 믿음이 날 버티게 할 거야. 엄마, 나 네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하지만 동시에 네가 있어서 더 두려워. 널 붙잡고 싶은데 붙잡을수록 네가 사라져갈까봐. 사라지지 않아. 사라지게 두지 않아. 내가 널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마지막까지 널 가족이라 부를 거니까. 넌 혼자가 아니야. 네, 그 환자 지금 해리성 증상. 네, 이따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선생님, 오늘 환자가 숫자를 크게 외쳤어요. 셋이 사라졌다. 이제 둘만 남았다. 목소리는 차분했는데 웃었다가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정서불안정이자 감정기복 증상 정도였어요. 환자가 숫자를 세며 사람들의 무죄를 기록하는 건 강박적 사고나 반복 행동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한 강박이라기보다 실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되고 있군요. 네,
환자가 묘사한 장면은 더 구체적이었어요. 그림자가 이름을 불렀다. 발자국이 문 앞에서 멈췄다. 눈물이 흙에 스며들었다. 이런 묘사들은 단순한 상상이라기보단 플래시백이나 재경험 증상처럼 보였습니다. 네, 환자가 자주 사용하는 상징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발자국은 위협적 접근에 대한 불안, 종소리는 처벌 신호, 그림자는 불안의 형상화, 흙은 무덤과 상실을 암시하죠. 이는 환자 트라우마 기억의 고착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흥미로운 건 사라진 인물들의 성격이었어요. 첫 번째는 웃음을 많이 짓던 아이, 두 번째는 죄를 말하던 목소리, 세 번째는 불안했던 사람. 저는 환자가 만들어낸 인물 중 한 명이 사라진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네, 환자가 단순히 환자 외부의 인물들을 지워낸 게 아니라 환자 자기 내부의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는 거죠. 정서 표현, 죄책감, 불안, 이 세 가지가 차례대로 지워지고 있어요. 이는 자기 해체 과정으로도 볼 수 있죠. 아, 그리고 환자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지키고 싶었다. 그런데 가족이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내가 먼저 지웠다. 이건 단순한 상실감이라기보단 자기 정당화된 공격성처럼 들립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적 정체성을 넘어 가해자적 동일시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라짐을 목격하는 동시에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주체가 되고 있는 거죠. 환자가 마지막에는 줄 하나 그리고 마지막은 나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듣는데 막 등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이는 자살 사고의 징후이기도 하죠.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모든 걸 받아들인 상태에서 보이는 반응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관찰하고 기록밖에 없나요? 뭔가 개입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환자의 환상 세계에 직접 개입하는 건 위험합니다. 환자의 경계가 무너지면 현실 검증력이 악화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환자의 기록을 유지하고 환자의 언어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진실을 드러낼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우리 셋뿐이야. 클레어도, 소피아도, 샬럿도 다 사라져버렸어. 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야? 슬픔은 죄를 감출 뿐이고 지금은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죠. 지금 필요한 건 진실이고 그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우리 중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진실? 진실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믿고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니, 진실이야말로 생존입니다. 거짓을 품은 채 살아남은 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을 품은 자가 바로 당신 곁에 있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또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왜 계속 저만 몰아세우는 거예요? 모두 당신 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클레어도 소피아도 샬럿도 마지막으로 본 건 항상 당신이었고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많습니다. 당신 솜에 묻은 흙, 당신 눈빛 속 흔들림, 당신이 고해를 거부하는 그 침묵, 그 모든 게 당신을 향하고 있죠. 그만하세요. 미라는 잘못한 게 없어요. 미라는 누구보다도 두려워하고 괴로워했다고요. 제가 바로 옆에서 봤다고요. 당신은 눈이 멀었습니다. 동정으로 죄를 덮으려 하지 마세요. 그건 자비가 아니라 방조입니다. 방조라고요? 저는 미라를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라는 언제나 제 곁에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당신 옆에서 사라진 자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죠? 클레어의 옷, 소피아의 묵주, 샬럿의 공포 모두 저 미라 곁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만! 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근데 왜 자꾸 나한테만 뭐라 하는 거야? 왜? 가족? 가족이랬나요? 가족은 서로를 속이지 않습니다. 가족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고해하지 않는 한 신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죄를 고백하세요. 미라는 고백할 게 없어요. 제발 그만 몰아세우세요. 당신이 막는다고 진실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차라리 당신이 함께 속죄하겠다고 고백하세요. 당신은 사람을 살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범인을 만들어내려는 거죠. 범인은 스스로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거짓은 더 큰 증거가 되죠. 미라, 당신이 마지막입니다. 고해하세요. 고백하세요. 지금 당장! 고백? 내가 뭘 고백해야 하는데? 난 그냥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왜? 왜 난 살아남아가는 건데?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키겠다 말한 그 순간 다른 자들은 하나씩 사라졌고 당신이 지키겠다 말하는 것은 곧 지우는 것입니다. 네, 그만! 엄마! 날 믿어줘! 제발. 살지 마! 안 돼! 로제까지. 이제 남은 건 우리 둘뿐이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될 리 없어. 다들 왜? 이제 우리 둘밖에 안 남았어.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이라. 난 널 믿고 싶은데 동시에 너무 두려워. 넌 내 마지막 가족이야. 난 널 절대 지우지 않아. 믿어줘, 제발. 가족이라니. 하지만 가족이라면 네 곁에 있던 사람들만 사라지는 걸까? 왜 내 눈에는 네가 점점 낯설게 보이는 걸까? 이제는 우리 둘뿐이야. 클레어도 소피아도 샬럿도 로제도 다 그렇게 사라져버렸어. 하나씩 하나씩 내 눈앞에서 사라졌어. 이제 남은 건 나랑 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린 지켜야 해.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가족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가족이라면서 왜 자꾸 이 옆에 있던 사람들만 사라지는 걸까? 네가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없어졌어. 난 지우지 않았어. 난 단지 함께하고 싶었을 뿐이야. 매일같이 기도하고 식탁을 나누고 그냥 노래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런데 왜 다들 사라져만 가는 건데? 제발 제발 말해줘 미라. 너 뭔가 알고 있잖아. 대체 왜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몰라! 아니, 어쩌면 알아. 발자국, 종소리, 그림자 항상 내 이름을 불렀어. 하지만 그 목소리가 누구였는지는 혹시 그게 나였을까? 뭐라고? 네가 네 이름을 불렀다고? 가끔은 그렇게 느껴. 내가 내 이름을 불러. 내가 내 발자국을 들어. 내가 내 손으로 다 지워버린 것만 같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너 항상 내 곁에 지켜줬잖아. 어떻게 그럴 리가 있어? 하지만 엠마, 남은 건 이제 둘뿐이야. 그리고 목소리는 말했어. 마지막은 나일지도 내 가족일지도. 그럼 네가 마지막이라는 거야. 아니야. 널 지키고 싶어. 하지만 널 지킨다는 게 만약 지워버리는 거라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해? 네 눈빛이 너무 낯설어. 넌 정말 내 곁에 있는 그 미라가 맞는 거야? 난 네 곁에 있는 미라야. 넌 내 마지막 가족이야. 널 잃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자꾸 속삭여. 둘은 하나가 된다. 그리고 하나는 사라진다. 아, 그만해. 이 말이 너무 무서워. 엄마, 나도 무서워서 말하는 거야. 만약 내가 정말 범인이라면, 만약 내가 이 모든 걸 다 만들고 있었다면 넌 날 어떻게 보겠어? 여전히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 너 가족이야. 내가 가진 마지막 가족이야. 설령 네가 이 모든 걸 했다 해도 난 널 버리지 않아. 하지만 나는 널 버릴지도 몰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목소리가. 아니야. 날 지우지 않아. 네가 목소리보다 강하잖아. 네가 날 지킨다고 했잖아. 나 그 약속을 믿을 거야. 둘만 남았어. 마지막 숫자가 다 가고 있어. 그리고 하나가 될 거야. 남은 하나는 곧 사라지겠지. 제발 미라, 날 지켜줘. 부탁이야. 그렇다면 네가 날 믿어줘. 마지막까지 설령 모두가 사라져도 우리 둘만큼은
환자가 숫자를 세며 사람들의 부재를 기록하는 건 강박적 패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만 남았다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가리켰을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엔 주변 인물들이 지원해낸 환상 같았는데 결국 남은 건 자기 자신뿐이라고 받아들인 게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학대 경험을 가진 환자들이 흔히 보이는 자기 소거적 사고인 거죠. 죄책감을 외부로 투사하다가 마지막엔 결국 자기 자신에게 투사하는 거죠. 다만 목소리가 너무 평온해서 불안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끝낸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평온은 종종 자살 사고의 징후기도 하죠.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모든 걸 받아들인 상태에서 보이는 반응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환자가 이런 말이 남긴 이상 위험 신호를 그냥 들 수는 없잖아요. 네, 즉각적인 자살 위험 평가와 보호 조치가 필요하죠. 또한 관찰을 강화하고 환자의 언어를 주의 깊게 따라가야 합니다. 약물 치료도 고려해보죠. 알겠습니다. 환자가 다시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볼게요. 마지막에 남은 하나가 환자 자신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대상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환자가 무너지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내는 겁니다. 얘들아! 얘들아, 얼른 나와! 자, 오른쪽, 왼쪽, 가운데. 아버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클레어, 소피아, 샬롯, 로제, 그리고 엠마 다 어딨어?
우린 가족이잖아. Wake from your sleep, the drying of your tears. Today we escape, we escape.